게 좋은데 몸의 컨디션과 면역력은 제일 떨어지는 시기가 환절기예요. 피부도 턴오버가 가장 제동이 걸리는 게 지금이야. 여름에는 땀나고 덥고 땀도 많이 나오고 피지도 많이 나오니까 팽팽 돌아가다가 추워지니까 움츠려들죠. 요 움츠려든 상태로 그냥 좀 살다 보면 또 적응해서 겨울은 사라져. 그러니까 이 환절기가 제일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한참 춥고 막 움츠러드는 겨울에 또 살살 돌리고 있었어. 살살 바퀴를 돌리고 있었는데 봄이 되면서 어떻게 돼? 더웠다 또 추웠다 하니까 이게 또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환절기에 트러블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 가장 많이 우리가 원장님들이 고객님들한테 시술을 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고 원장님들이 인기 원장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약초 필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약초 필링 내가 한다, 이제 원장님이 손님한테 한다. 그럼 손님한테 프로그램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게 또 궁금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약초 필링은 내가 말했잖아. 한 번 했을 때 28일로 주기가 맞춰진다 했죠. 턴오버가 딱 맞춰진단 말이지. 딱 맞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부에 큰 문제 없어. 그냥 이제 우리 관리실 열심히 다니는 손님인데 그냥 이제 나는 좀 피부 좀 다니고 투자하고 있으니까 난 좀 많이 좋고 싶다. 그런 느낌이시라면 그냥 1개월에 한 번씩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4주에 한 번씩 그냥 연례 행사처럼 시켜도 돼. 아니면 내가 상태 보고 얼굴 조금 요새 빛이 좀 어두워지고 있다 그러면 고객님 이참에 약초필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나, 근데 이거는 지금 풀필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풀로 하는 거. 디필이지. 디필로 했을 때 1개월에 4주에 한 번 일반 고객은. 근데 고객님이 이제 진짜 약초필이 필요한 문제성 피부 누구 계세요? 완전 떡기미. 완전 기미가 완전히 막 확 기미 잡티 장난 아니게 많다? 그 다음에 모공도 엄청 넓고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난다? 피부가 총체적 난국에 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신경 안 쓴 피부가 이 꼴이 됐어요? 이런 느낌의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 약초필이 들어가야 돼. 그런 사람을 환골탈태 진짜 모습을 바꿔주는 약초필로 진행하려고 할 때는 주기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우리가 약초를 2주 간격으로 합니다. 그런 문제성 피부는 2주 간격으로 2번을 진행해요. 2번에서 3회. 요쯤 진행하면요 엄청 정리가 많이 됩니다. 그럼 요쯤 정리하고 나서는 이제 4주에 1회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2주 간격이나 3주 간격으로 이렇게 2, 3회를 규칙적으로 진행할 때 중간에는 노냐? 아니야. 자, 약초피라면 어찌 된다고? 턴오버가 28일 만에 일어날 게 3일 만에 올라오는데 그 찌꺼기들이 한 번만 걷어냈을 때 다 올라왔다면, 우리가 스피큐를 심은 거를 제가 고객님한테 설명할 때 뭐라냐면, 고객님 우리가 뭘 먹어가지고 되게 얹혔을 때는 소화제 먹어도 안 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오바이트 하잖아. 그냥 토해내잖아. 그게 제일 깨끗하게 되거든요. 우리 피부도 한 번에 사실 오바이트 시키는 느낌이 약초필이에요. 오바이트 시키는 거야. 그러면 오바이트가 한 번에 확 잘 돼야 되는데 좀 덜 됐으면 몇 번 하는 거잖아. 맞잖아. 근데 우리가 이 오바이트 시키다 보면 찌꺼기들이 막 올라오다 보면 이게 팍 다 나와야 되는데 또 걸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초필을 이번 주에 했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 오늘 이틀 동안은 얼굴만 아파. 근데 3일, 4일자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각질이 더덕더덕 일어나죠. 허물 벗겨지듯이 확 일어나죠. 그러면 그 허물이 벗겨지는 거를 손님들이 되게 불편해하죠. 근데 그 벗겨져야 될 거기 때문에 절대 인위적으로 내가 떼면 안 돼요. 그럼 탈이 생깁니다. 저절로 떨어지게 하는데, 그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샵에 오셨을 때 해드릴 수 있는 케어가 있어요. 자, 수분을 줘서 그 자체를 예민해지지 않게 하고 각질이 좀 더 빨리 떨어지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각질이 손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문질러서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냥 이제 조금 이제 될 수 있으면 너무 더덕거리지 않도록 눕혀주거나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걸 자극 없이 떨어뜨려주는 관리로 MTS 관리 같은 것을 병행을 하시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약초필을 할 때, 약초필에서 얼굴에서 찌꺼기들이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올 때 우리가 각질이 더덕더덕 안 일어나는 손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피부를 방치해놨던 손님들은 약초를 하면 얼굴에 각질이 더덕더덕 일어나요. 근데 거의 우리 샵에 와서 플라즈마다 뭐다 해가 엄청 좋은 관리를 다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일어날 거 없는 대신에 뭐가 올라오냐면 멜라닌 색소 찌꺼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얼굴이 좀
한 5일차 이럴 때 되게 시커멓게 칙칙하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좀 빠르게 걷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약초필이나 플라즈마 같은 걸로 재생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초필을 하고 나면 색각질이 많이 생겼죠. 그럼 이 색각질이 많이 생긴 거를 수분을 많이 줘서 잘 키워야 될 거잖아. 우리가 새끼가 나왔어.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 그럼 우유 주고 뭐 주고 예쁘게 잘 케어해야 얘가 잘 크지. 대충 키우면 얘가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똑같아. 우리 피부에 새로 약초필을 해서 새로 태어난 각질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2주 간격, 4주 간격 하는 그 사이에 뭐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재생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분도 듬뿍 주고 그 단백질을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단백질 PDRN이라든지 피부의 재생을 도모할 수 있는 엑소좀이라든지 이런 스킨 부스터가 들어가는 재생 관리는 당연히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약초필을 프로그램을 할 때는 약초필의 금액대와 유사한 뭐 재생 관리나 이런 물방울 리프팅이나 MTS나 이런 관리와 묶어서 몇 편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원장님들이 짜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기존에 우리 샵에서 재생관리를 꾸준히 받고 있는 분들에게 약초필을 행사를 해서 한 4주 간격으로 해드릴 거를 3번이나 5번 이렇게 작은 숫자 단위로 또 추가 티켓팅으로 마케팅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초필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절대 주의사항은 뭐냐면 원장님이 이 고객님한테 어느 정도의 세기로 진행해야 되는 거를 판별하는 게 중요해요. 피부가 실핏줄이 있고 너무 예민해. 근데 이 사람 하면 안 될까?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각질이 너무 얇아서 문제잖아. 얇아진 이유가 뭘까? 어디서 손상이 됐거나 아니면 노화로 인해서 얇아진다는 거예요. 40세 이후가 되면 각질층은 얇아집니다. 여성 호르몬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얇아지는 각질을 내가 빨리 만들어지게 해주는 게 또 턴오버예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딥필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세미로 가볍게 하면서 재생관리랑 병행을 하시면 이 피부는 복구됩니다. 두꺼워집니다. 그 전에 올 때는 실핏줄이 보였는데 피부가 실핏줄이 이제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건강한 피부가 되는 거예요. 실핏줄이 보일 정도로 피부가 얇아져 있는 손님은 얼굴이 얼룩덜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색 좋다 소리 절대 못 들어요. 맞죠? 온도에 의해서 불구죽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좋다 소리 못 들어. 근데 세미필을 한 2주 간격이나 3주 간격으로 하면서 사이사이에 물방울 관리했다. 그러면 이분은 피부가 어느 날 굉장히 건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잇몸 시술 아세요? 치과에 가면 잇몸 시술을 하잖아. 잇몸이 너무 왜 얕아진다 하죠. 아기 때는 이빨이 조금 보이고 잇몸이 많이 보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잇몸 조직이 약해지면서 이빨이 많이 보이게 되면서 이도 시리게 되고 뿌리가 드러나죠. 그럴 때 치과에 가시면 시술이 딴 게 아니에요. 그 잇몸을 다 피를 내면서 긁어요. 긁으면 그 자리에 뭐가 돼요? 재생이 되면서 새살이 돋아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감한 피부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은 이게 약초나 해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자, 알레르기 테스트는 자 여기 팔 우리 안쪽에 여기나 여기다가 조금 해보세요. 상담하는 동안에 발라놓으세요. 조금만. 바디는 발라도 얼굴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안 따가워요. 자, 한 하루 안에 다 따가운 거 없어지거든요. 고객님이 하고 싶다면 임플란트까지 하지 않아도 그냥 그 2개 섞은 액을 화장솜에 약간 해서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게 다음 날쯤에 그러면 이번 주에 관리 내가 말했잖아. 처음부터 약초필 안 달린다고. 기본 관리하고 있는데 고객님한테 다음 주쯤에 약초필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알레르기 반응은 한번 보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패치를 붙여서 보내서 고객님 내일 반응이 어떤지 좀 봐주세요. 반응이 만약에 이게 빨갛게 오잖아. 이 사람 약초필 하면 안 돼. 얼굴 완전히 디비집니다.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풀독이나 옷이 오르는 분 있죠. 이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이 약초필을 하면 2차적인 알레르기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만 잘 피하시면은 원장님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초필을 하고 나서 세안하지 말아야 한 거 꼭 지켜야지 제대로 된 효과는 볼 수 있고 풀필의 경우
약초피를 하면 새 각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 피부가 좀 예뻐 보이겠죠? 그런다고 노메로 선크림도 잘 안 바르고 맨얼굴 확 돌아다니다가는 또 얼굴 엉망진창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객님께 아주 애기 피부처럼 돌아왔으니까 소중히 다뤄야 된다 하면서 자극적인 것은 한 2, 3주 동안은 자제해 주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 질문 있어요? 없으면 끝.